안녕하세요. 정정남입니다. 저는 오늘 카카오맵 제대로 활용하기 교통 앱을 강의할 예정입니다. 자, 저는 이제 항상 이걸 말할 때 내 손 안에 비서라고 얘기합니다. 제 비서처럼 저희 교통을 완전히 책임져주는 앱이니까요. 자, 저는 이제 한국은행에 좀 오랫동안 근무했고요. 대학원 뇌과학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했고요. 50+ IT 지원단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편집 그리고 유튜브 계정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튜브 두뇌 건강 활동 계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카카오 맵인데요. 이 길찾기 앱은 카카오 맵, 네이버 지도, 구글 맵이 대표적인데요. 이제 네이버 지도 쓰시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카카오 맵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 활용하는 앱이 좋은 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 맵, 제가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카카오 맵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 맵은 카카오 버스, 카카오 지하철, 그리고 카카오 내비, 그리고 걷기까지 전부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활용을 하면은 정말 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에서 카카오티 대리나 카카오 택시까지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 맵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설치를 하고요. 홈 메뉴 알아보고 길찾기 1, 그리고 길찾기 2, 특정 위치에서 길찾기까지 하고요. 이거를 상세하게 이용하는 법, 알람 정보 이용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걷기 검색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스마트폰의 기능은 정말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스마트폰 안에 들어왔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되죠. 그리고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비디오 카메라, 그리고 그다음에 음성 레코더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요즘은 인공지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카카오 맵도 얼마 전부터 인공지능이 지금 추가되었다고 나와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구글에서 가끔 나 심심해, 재밌는 얘기 좀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가끔 웃기도 하고 하는데, 이 카카오 맵에서는 보니까 약간 아직은 조금 좀 잘 돼 있지는 않더라고요. 좀 더 지나면 더 잘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스마트폰에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을 이제 추가해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앱 또는 어플이라고 하는데 다 통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보면 이렇게 점 9개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이걸 이제 앱스라고 해서 앱들의 모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운영 체계를 보면 이건 물론 기초적인 거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스마트폰의 운영 체계는 구글의 안드로이드하고 애플의 iOS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삼성폰, LG폰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로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은 앱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습니다. 그러면 플레이 스토어를 들어가서 한번 카카오 맵을 설치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플레이 스토어 이 삼각 표시를 터치를 하면 이제 뭔가 내가 설치하고 싶은 게 뭐라 하고 이제 나오거든요. 입력할 수 있는 창이. 그러면 카카오 맵이라고 치시면 이미 설치되어 있으신 분은 열기가 나오실 것이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사용을 안 했다 그러면 뭐 업데이트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 전혀 설치를 안 하신 분은 설치라는 이제 이런 탭이 나와요. 그러면 이 설치를 터치하셔서 쭉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 설치가 되고 나면 이제 바로 열 수 있는데, 이 시작하기를 누르면 뭐 허용하겠습니까? 뭐 이것저것 허용하라고 하면 허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시작을 할 수 있고, 이제 다음에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할 때는 이런 아이콘을 터치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이콘을 터치해서 들어오면 카카오 맵 홈 메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를 한번 쭉 살펴볼게요. 먼저 위쪽에 이렇게 하얀 네모 박스가 나와요. 얘를 터치를 해서 자기가 갈 곳, 찾고자 하는 것을 입력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래쪽에 한번 볼게요. 길찾기가 있어요. 위쪽에서 그렇게 찾아도 되고 아래쪽에 길찾기에서 찾아도 됩니다.
똑같이 결과는 똑같은데 약간 입구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즐겨찾기, 주변, 내비게이션, 대중교통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건 내가 내 주위, 내 주변 그리고 나하고 관련된 그런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내가 찾았던 대중교통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위쪽에 조금 올라가 길찾기 위쪽에 보면 여기를 보면 딱 터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위치를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니까 이제 중간에 빨간색이 나오죠. 그게 내 위치예요. 그러면 청색으로 이게 바뀌면서 내 위치 정보를 제공하게 되죠. 그리고 위쪽으로 조금 올라갈게요. 얘를 학사모처럼 생긴 얘를 누르면 얘가 이제 지도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 평면 지도가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옆에를 터치하면 지도 플러스 스카이뷰, 하늘에서 내려다본 이런 지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옆에 3D 스카이뷰가 나와가지고 예를 들면 이 서초 플러스, 서초 50 플러스도 건물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 정보를 보면 교통정보 뭐 이것저것 나오고 CCTV도 나옵니다. 그리고 위쪽에 조금 올려보면 자전거길 그리고 제주버스까지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쪽에 사람 모양 로드뷰를 보면 이렇게 길이 현재 이쪽 길이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몇 번지인지 늘려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저기 좌측에 위쪽 좌측에 삼선을 터치하면 보통 삼선은 항상 더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선이나 점 3개 얘를 터치하면 마이 페이지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로그인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하철을 많이 활용하시는 분은 지하철 노선도를 한번 보실 수 있고요. 안전주행을 누르면 바로 또 내비게이션이 연결이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전철을 타고 갈 때 톡친구 위치 공유 누구하고 만나기로 했으면 나 지금 어디쯤 가고 있어 라고 지하철 자기 가는 위치를 다 안내를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 지도에서는 좋은 장소 이런 것도 이제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는데요. 한번 스마트폰으로 여러분이 지금 보셨을지 모르지만 한번 스마트폰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스마트폰에 보면 이제 이렇게 저는 첫 페이지가 이거거든요. 예, 슈가예요. BTS의 슈가입니다. 카카오 맵을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하고 똑같이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제가 있는 장소만 좀 달라졌네요. 아까 만든 거하고. 그러면 첫 번에 이제 길찾기를 할 때는 여기를 눌러서 길찾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를 눌렀는데, 뭐가 입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 번 더 치면 자판이 올라와서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서초 50 플러스 이런 식으로 쳐가지고 찾을 수도 있고요. 자, 옆에서 위쪽에 여기 이걸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생긴 거 여기를 한번 터치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으로 변하면서 내 위치가 이게 표시가 되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 바뀌는데 아주 조금 걸어가면 많이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가면 위치가 이렇게 빨간색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학사모처럼 생긴 것 얘를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지도 현재 평면 지도가 나와 있고 지도 플러스 스카이 뷰를 터치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늘에서 내려다본 이런 지금 이쪽 길이 다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 지도를 다시 볼게요. 그래서 3D 스카이 뷰를 터치를 해서 보면은 이렇게 건물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다시 가가지고요. 위쪽에 이제 그 로드뷰죠? 로드뷰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면 로드뷰 보기 여기 아래쪽에 나오잖아요. 그럼 얘를 터치를 해봐요. 이렇게 터치를 하면 길이 이렇게 지금 다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거는 제가 3차원으로 누른 상태이기 때문에 3차원으로 건물이 그대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평면으로 보는 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평면으로 고쳐놓고. 3선을 봐야 되겠죠. 여기 3선. 여기 3선을 터치를 해보세요. 그러면 마이 페이지 나오고 지하철 노선도를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로 다시 갈게요. 뒤로 가는 거 여러분이 여기를 이용해서 뒤로 갈 수가 있고요. 위쪽에 여기를 꺽쇠를 이용해서 뒤로 갈 수가 있어요.
저는 보통은 얘를 이용해서 많이 가게 되는데 앞쪽 화면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얘는 홈화면이라서 어디 있던 간에 홈을 누르면 자기 홈화면으로 딱 가게 돼요. 첫 화면으로. 자, 얘를 누르면 조금 아까 화면으로 뒤로 가기가 돼요. 그런데 이제 LG폰인 경우에는 얘가 반대로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LG폰도 얘를 바꿀 수가 있어서 바꿔서 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보면 뒤로 가기고 얘를 누르면 실행 최근 앱, 내가 실행한 최근 앱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뭐 실행을 했죠? 지금 보니까 지도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 저기 삼성 플로우도 했고 뭐 설정도 했고 전화도 했고 이런 거 엄청 지금 많네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스마트폰으로 홈면을 봤는데 꽤 시간이 흘렀죠. 자, 그래도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길찾기를 이제 해볼 거예요. 현 위치 사용. 현 위치 사용은 내 위치를 지금 이제 GPS에서 다 저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볼 때 그 제 위치를 허용을 해야 돼요. 자, 위치를 켜놨을 때 얘가 이제 내 위치를 딱 기억하고 현 위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맵 길찾기는 아까 지금 처음 홈 화면이에요. 여기 맨 앞쪽에 여기 흰 쪽에 딱 터치를 하면 이렇게 자판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자판이 바로 안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터치를 하면 자판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저는 이제 동작 50+를 썼어요. 그랬더니 밑에 착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카카오맵에서 길찾기를 한다는 것은 입력을 해서 찾는 게 아니라 검색을 해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작 50 검색을 하니까 이런 거 있어 하고 알려주거든요. 그 중에서 선택을 해야지 얘가 알게 돼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동작 50+ 센터가 여기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노량진 역이구나. 노량진 역인데 여기 어디지? 그러면 여기 메가스터디 타워네. 3-1에서 나와서 걸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있는 위치에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될까 싶으면 아래쪽에 이 길찾기 얘를 터치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는 이제 은평구에서 왔는데요. 은평구에서 동작 50+ 센터까지 제가 서초로 안 찾고 옛날에 동작 갈 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가는 길이 전체가 18건을 얘가 소개를 해줬어요.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1시간 5분 걸리고 이렇게 걸리네. 그런데 버스로만 가는 길도 있고 지하철로 가는 길도 있고 버스 플러스 지하철도 있어. 그런데 나는 지하철로 갈 거야 싶으면 지하철을 터치를 합니다. 저는 지하철을 많이 권유합니다. 지하철을 타게 되면 아무래도 많이 계단도 있고 걷게 되고 해서 걷는 시간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걷는 게 건강에 아주 좋잖아요. 물론 우리 신체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두뇌 건강에도 걷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위에 많이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가능하면 많이 걸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찾은 길을 지하철로 알려줘 했더니 지하철만 딱 3개를 보여줬어요. 이렇게 연신역에서 가면 되는구나. 일로 가면 되겠다 싶으면 얘를 딱 터치를 해요. 터치를 딱 이렇게 하게 되면 옆쪽으로 이렇게 쫙 펼쳐집니다. 그래서 연신내역까지 걸어가지고 연신역에서 승차를 해서 이렇게 16분 가서 종로 3가역에서 환승하는구나. 그리고 노량진역에서 하차를 하네. 그런데 혹시 걷는 길은 어떻게 될까 하면 위쪽으로 올려봐요. 그러면 이렇게 하차해서 3번 출구로 나와서 50+까지 걷기가 6분이구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걷는 길이 어떻게 될까 한번 확인을 해보죠. 얘를 딱 터치를 하면요. 이렇게 길이 쫙 나옵니다. 그러면 그냥 이 길은 너무 지도가 작으니까 조금 이렇게 넓혀가지고 내 위치를 터치를 해서 나를 보면서 출발해서 이렇게 따라서 걸어가시면 됩니다.
길찾기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길찾기 실습 첫 번째 시간은 현 위치에서 길찾기. 그러니까 현 위치가 자기 집에서 서초 50+센터까지 한번 찾아주세요. 같이. 저는 현 위치가 서초 50+센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딘가 다른 곳, 저는 저희 집 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카카오맵 터치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찾을 때는 위쪽에서 찾았는데요. 아래쪽에서 바로 길찾기를 하기로 할게요. 이쪽에 길찾기, 얘를 터치해 주세요. 아래쪽을. 자, 위에서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기서는 바로 현재 내 위치가 현 위치 서울 서초구 영곡동 100-6, 6-10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얘는 지금 현 위치를 얘가 기억하고 딱 여기다 알려주는 거예요. 도착지 어디야? 그러면 도착지에 터치를 해야 되죠. 얘 터치해서. 그러면 보니까 자판이 안 올라왔네? 그러면 한 번 더 이렇게 터치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집이 연신내거든요. 연신내를 입력할게요. 연신내. 그런데 연신내 하면 연신내 도대체 어디야? 연신내 역을 갈 거니 아니면 뭐 어디 딴 데 지구대를 갈 거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검색해서 선택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연신내역 3호선을 터치를 할게요. 여러분은 서초 50 하면 서초 50+센터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이 지금 이제 이게 대중교통으로 선택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전체가 15건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연신내역까지 가는데 지하철만으로는 갈 수 없구나. 그리고 버스 플러스 지하철이 있어. 그리고 여기서 지금 추천해 주는 거는 이것이 가장 좋을 거야. 네가 가기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시간 8분인데 여기 추천 순을 한번 터치해 볼게요. 이렇게 터치해 보면 최단시간 순. 얘는 이제 보통 최단시간 순으로 하는데 최소 도보순. 예를 들면 이제 다리가 불편하시다든가 이런 분은 최소 도보순 이런 걸로 선택을 해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주로 버스를 타라고 알려주네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다시 최단 시간 순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는 것까지만 알려줬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여기를 그럼 이제 1시간밖에 안 걸리네요. 얘는 이제 여기서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전철을 갈아타는 거네요. 그러면 얘를 한번 터치를 해볼게요. 터치를 이렇게 해보면 영곡마을 정류장까지 걷기가 3분이고 여기서 9404번을 타고 가가지고 양재숲 꽃시장에서 하차해서 양재 시민의 숲역에 승차해서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 환승하는 거 싫다는 생각이 만약에 들잖아요. 그러면 얘를 위에서 요 가입표를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 꺼져요. 그러면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길찾기 이렇게 다시 눌러보고 아까 이제 도착지 여기서 제가 연신내역을 3호선 눌렀던 게 나오니까 그대로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보다는 나는 그냥 한 번만 조금 더 걸려도 이거를 환승 안 하는 게 좋겠어. 그러면 요거를 한번 터치해 볼게요. 1시간 5분짜리. 이렇게 터치를 해보면 걸어서 9404번 타서 여기서 양재역에 승차해서 연신내역에서 내리면 되는구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실 이건 이제 자세히 보는 거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찾으셨나요? 조금 만약에 지금 이건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만약에 못 찾으셨으면 잠깐 정지를 해놓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일단은 끄겠습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서 길찾기는 자기가 갈 곳만 입력을 하면은 바로 찾아줍니다. 굉장히 쉽죠? 이렇게 해서 일단 길찾기 1은 마치겠습니다. 길찾기 메뉴를 한번 알아볼게요. 길찾기 메뉴는 저희가 아까 길을 찾았을 때 이런 화면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여기는 보면은 대중교통이에요. 보통은 디폴트가 대중교통으로 돼 있어서 쫙 알려줘요. 그런데 맨 앞쪽에 보면 내비게이션. 얘를 눌러서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어디까지 걷고 싶다. 그러면 걷기를 터치를 해서 걷는 길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가게 되면 자전거 길을 이제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화살표 위아래로 돼 있죠. 얘를 터치를 하면 내가 만약에 우리 연신내역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 길이었다면 얘를 딱 터치를 해주면 여기서 연신내 가는 길을 바로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점 3개는 항상 더보기예요. 자, 더보기 터치를 하면 길찾기 공유가 나옵니다. 그러면 길찾기 공유 여기를 눌러서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하고 약속했을 때 친구들이 되게 다 못 찾는 애들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카카오맵 길찾기 메뉴는 제가 아까 길찾기 1 해서 현 위치에서 길찾기 했었어요. 그러면 이 출발 위치는 현 위치를 사용할 수 있고 출발 장소를 검색해서 선택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출발은 현 위치를 사용하거나 출발 장소를 검색해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착 장소 입력하면 되고요. 얘를 도로 닫으려면 위쪽에 가입표를 누르거나 아래쪽에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길찾기 메뉴도 스마트폰으로 다시 볼까요? 카카오맵 터치해 주시고, 그러면 위쪽에서도 할 수 있지만 그냥 아래쪽에서 하면 오히려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래쪽 길찾기 터치를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현 위치에서 길찾기는 조금 아까 했는데 지금은 뭘 하려고 하냐면 위치를 검색해서 길찾기. 그러면 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싶냐면요. 여기서 제가 선택을 딱 얘를 터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쪽에 이렇게 자판이 반짝반짝 커져가 가 있어요. 얘를 지워야 돼요. 그런데 한 번 더 딱 터치를 하면 이렇게 자판이 올라와요. 그러면 여기 가입표 눌러서 디디디디디 이렇게 지우고, 지금 현 위치를 저는 출발지를 현 위치로 하지 않고 이제 연신내역에서 여기 오는 걸로 한번 찾아볼게요. 연신내만 하면 안 되고 연신내역 아니면 특별한 정해진 곳을 딱 선택을 해야지 얘가 알아먹어요. 연신내역 터치를 해서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걸 한번 입력해 볼게요. 서초 50% 센터인데 지금 사실은 저는 제가 서초 50% 센터를 찾았었기 때문에 여기 딱 있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서초 이렇게 딱 해보면 서초 50% 센터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딱 선택을 해줘야 돼요. 항상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선택. 자, 그래서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7분이 걸렸습니다. 걷는 것까지 다 합해서. 자, 여기 이렇게 보면은 1시간 7분인데 오전에 11시 7분 지금 만약에 탄다면 12시 14분에 집에까지 도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연신내역에서 이제 지금 여기서 반대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나는 이걸로 하는 게 좋겠다. 아, 시간도 가깝고 바로 한 번만 갈아타면 되겠네 싶으면 여기서 이거를 그냥 제가 선택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거를 터치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쫙 나와요. 그러면 아, 연신내역에서 승차했는데 수서행이 3분 24초 지금 벌써 초가 막 지나가죠. 현재 시간으로 얘가 막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역은 불광역을 타야 되고 수서행이나 오금행을 타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42분 가가지고 양재역에서 하차해서 8번 출구로 나와서 걸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470번을 탈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염곡마을 정류장에서 하차해서 걸어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서 8번 출구에서 나와서 걷기까지 얼마나 7분인데 어떻게 걸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는 보통 어디를 갈 때는 집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그래서 딱 터치를 해봤어요. 이렇게. 터치를 해봤더니 지도가 나왔어요. 지도가 나오니까 여기 조금 지도를 넓히려면 어떡하죠?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늘리기. 이렇게 해서 보니까 8번 출구로 나와서 바로 이렇게 나와서 길 건너서 이렇게 나면 바로 여기네.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데 아까 7분이라고 돼 있죠. 이 7분은 그 하차해서부터 거리라서 실질적으로는 뭐 1분도 안 돼요. 여기서 제가 보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8번 출구에서 나와서 몇 발자국만 걸으면
거의 발자국 수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워요. 이렇게 걷는 길을 자기가 바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복잡하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자기 위치를 켜놓고 걸으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앞쪽으로 가고 싶어요. 조금 아까 봤던 화면을. 그러면 얘를 이렇게 당기면 조금 아까 화면으로 가요. 좀 빠르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자, 좀 천천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염곡마을 정류장에서 4분밖에 안 걸리네. 그런데 여기까지 걷기 어떻게 걸을까? 이렇게 실제로 저는 이렇게 왔어요. 여기 올 때. 그래서 내려서 이렇게 길을 건너서 이렇게 오면 되는구나. 그래서 제 위치를 이렇게 켜고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현재는 제가 여기에 도착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얘가 지금 도대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에 있을 때 얘를 켰으면 내 위치가 딱 여기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사실 이게 건널목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육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음 오는 길이었지만 하나도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내 위치를 알려주는 얘가 있어서 편하게 왔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디 가고 싶은데 내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고 싶다 이럴 때는 보통은 그냥 어느 전철역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찾는 거 이런 게 찾는 게 저는 좀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길찾기 2 지금 먼저 폰으로 했고 그 다음에 길찾기를 이제 PPT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길찾기를 얘를 터치를 해주세요. 터치를 해주시고 이게 터치를 해주시면 현 위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였죠? 현 위치로 하지 말고 어딘가를 검색해서 찾고 싶다. 그럴 때는 얘를 딱 터치를 합니다. 이렇게 터치를 하면 이제 터치를 이렇게 하면은 자판이 올라와요. 자판이 바로 안 올라올 때는 다시 한번 터치를 하면 이렇게 자판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이제 어딘가 입력을 했어요. 자, 뭐를 입력할까요? 저는 사실은 제가 50% 센터 이런 데 여러 군데 갔었기 때문에 동작 50 이렇게 입력을 하면 동작 50이 나오면서 아래쪽에 선택을 하라고 나와요. 이 중에서 다 근데 동작 50 하니까 다 똑같은 장소네요. 얘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선택을 하면 여기 보니까 동작 50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도착을 지금 이제 도착 장소를 선택을 해야 돼요. 얘를 터치를 해 주십시오. 조금 아까 스마트폰으로 실습을 먼저 했습니다.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도착지에 제가 이제 동작 50에서 성북 50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얘를 성북 50 써주면 이렇게 쭉 나오면 여기서 성북 50 플러스 센터를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딱 보니까 이제 여기 보니까 동작 50에서 성북 50 플러스 센터까지 이렇게 쭉 나왔는데 전체 18건이나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쪽에서 제일 추천해 주는 것 중에서 가까운 것이 40분밖에 안 걸리니까 이거를 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동작 50 플러스 센터까지 걸어가지고 6분 정도 거는데 이제 의정부행을 타고 동묘 앞에서 환승을 합니다. 동묘암역에서 환승을 해가지고 보문역에 하차를 해야 돼요. 그런데 걷기까지 어떻게 되나 위로 이렇게 올려보면 더 쫙 나오거든요. 7번 출구로 나와서 성북 50%까지 걷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걷기를 알기 위해서는 얘를 딱 터치를 해서 걷기를 한번 보죠. 이렇게 보게 되면 이쪽에 보니까 보문역이 딱 나왔어요. 보문역에서 보니까 지도를 크게 이렇게 늘려서 보면은 7번 출구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오면 되는구나. 굉장히 가깝지만 한번 이제 실험 삼아서 얘를 딱 터치를 해서 자, 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반대로 하게 됐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됩니다. 길찾기 실습 제가 조금 아까 실습을 했는데
연신내에서 청와대를 실습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여기서 연신내 가는 거를 실습을 먼저 했어요. 그래도 한 번 더 하면 더 좋겠죠. 자, 연신내에서 청와대.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양재역에서 뭐 춘천을 간다든지 자기 현 위치에서 현 위치나 혹은 이제 가까운 전철역에서 춘천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신내에서 청와대 가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카카오 맵에서 터치를 하고 연신내역은 이미 제가 입력이 돼 있어요. 자, 그렇지만 다시 한번 입력을 할게요. 이렇게 입력할 자판이 안 올라오면 한 번 더 터치를 해주고 얘를 지우기 위해서는 이 아래쪽에 지우는 거 있죠? 얘를 디디디디 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신내 연신까지만 치니까 요게 딱 나왔어요. 얘를 딱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얘를 선택해 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청와대를 가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특정 위치를 선택을 해서 조회를 해서 청와대를 가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얘를 터치를 합니다. 딱 터치를 하니까 자판 안 올라왔어요. 한 번 더 이렇게 터치를 하니까 자판 올라왔어요. 그러면 얘 가입표 디디디디디 눌러가지고 청와대. 보니까 청와대 입구, 뭐 청와대 사랑채. 저는 청와대 사랑채까지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러면 청와대 사랑채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보니까 되게 가까워요. 저희 집에서 35분밖에 안 걸려요. 연신내역에서 경복죽공역에 내려가지고 걸어가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제가 여기서 메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맨 앞쪽은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안내 시작 누르면 여기서부터 차에서 얘를 딱 안내 시작 누르면 이렇게 바로 시작이 돼요. 자, 이렇게 되고 보통 기본은 디폴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양재숲까지 한번 걸어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걷기를 터치를 해줘야 돼요. 걷기. 보니까 지금 연신내역에서 청와대 사랑채는 지금 1시간 56분 걸어갈 수 있고 제가 여기서 걷기를 하면 한번 검색해서 갈 수도 있어요. 딱 선택을 해서 현위치 그냥 해줘요. 현위치. 자, 현위치에서 청와대 사랑채 아니고 딱 터치해서 올라가면 디디디 지워가지고 양재숲 양재 시민의 숲인가 그렇죠? 시민의 숲 양재 시민의 숲역 말고 시민의 숲까지 걸어가고 싶어요. 걸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서 보니까 시민의 숲 다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도 꽤 걸리네요. 31분.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여기에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 내 위치 켜잖아요.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출발이 여기야 하고서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 쭉 알려주는데 지금은 여기서 조금씩밖에 얘가 안 옮겨주니까요. 얘를 보고 이렇게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이걸 첫 번에는 잘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자기 정류장에서 집까지 걸어갈 때 얘를 켜고 진짜로 맞게 해주나 정말 표시해주나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 또 하나는 자, 다시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이렇게 걷는 길도 따로 별도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것은 승하차 알람 정보 이용 및 상세 정보 확인하는 거예요.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저는 항상 이걸 활용하고 다닙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연신내역 3호선에서 이건 제가 그 전에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까지 찾은 거예요. 얘를 가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찾았어요. 일단 찾으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버스 플러스 지하철까지 그냥 지하철로만 갈 수가 없구나. 그러면 딱 나와요. 그러면 보통은 저는 위쪽에 이렇게 추천해 주는 거를 봐서 많이 갈아타지 않는 거 이런 걸 더 선호해요. 그럼 맨 위에 거를 제가 간다고 해볼게요. 그럼 얘를 딱 터치를 해봐요. 그런데 종을 터치를 해요. 종을 터치하면 종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알림이 시작되죠. 그래서 알림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 연신내역이 지금 분홍색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승하차 알람을 시작합니다. 승차 하차 지점을 안내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위쪽에 지금 제가 연신내역에 있을 때 얘를 캡처를 한 거예요. 연신내역에 있구나. 그 제가 중간에 뭐 이렇게 가면 제 가는 위치가 이렇게 분홍색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19번 10개역 이동하는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색상의 변화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제가 어딘가 처음 갔을 때 방향이 어떤 방향을 타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저는 특히요. 제가 길치예요. 약간 그래서 많이 헷갈렸었어요. 전에는. 정말 이거를 활용하기 전에는 정말 길치랑 왔다 갔다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연신내역을 처음 가셨던 분이라면 다음이 불광역인 쪽으로 타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금행을 타야 돼. 그런데 5번째 전 정거장에 있고 그 다음 거는 5분 16초 후에 온다고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빠른 환승이에요. 환승이 있을 때는 빠른 환승을 딱 8-1이 빠른 환승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시간표도 볼 수 있고요. 얘를 이제 쭉 올려봐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역이 많고 막 환승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주는 게 많아요. 얘를 쭉 올려보면은 이렇게 다음 게 나와요. 그래서 충무로역에서 갈아타는구나. 그런데 충무로역에서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다음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쪽으로 타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당곡행을 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도 하차를 빨리 하려면 4-3이나 7-2를 타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칸을 항상 이렇게 가가지고 보고 타게 돼요. 그러면 환승할 때 뭐가 좋냐면요. 만약에 어디서 환승하려면 여기가 제일 좋아 라고 말씀을 해줬으면 거기 딱 쓰면 보통 입구로 다른 호선하고 연결되는 쪽 뭐 층계라든가 지하도라든가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승할 때 알람이 3회 울려요. 3회 울리는데 충무로역 전에가 을지로 3 가거든요. 거기서 한번 들이 울려요. 그럼 그게 뭐냐면 한정거장 전이야. 하차 준비해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충무로역이 딱 도착하면 다시 얘가 이제 진동으로 올려줍니다. 그렇게 하고 근데 그 다음에 내려서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또 울려요. 진동이. 첫 번에는 뭐 이렇게 진동을 많이 울려라고 좀 짜증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첫 번에 그렇게 생각했다가 얘네들이 혹시 못 내리면 내렸어 확인하면서 만약에 못 내렸으면 빨리 조치를 취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니까 굉장히 친절한 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자꾸 알려주는 것도 기분 좋게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이제 저기 어디 도봉 거기까지 이렇게 한 것은 버스하고 연계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는 카카오 지하철이나 카카오 버스, 카카오 내비 이런 게 다 종합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까지 다 연결해줘요. 2번 출구로 나와서 걷는데 걸어서 지금 쌍문역에 승차를 해야 돼. 여기서 도봉 6번이 곧 도착해 라고 이것까지 곧 도착하는 것까지 알려줍니다. 제가 이제 가다 보면 그래서 얘를 쭉 보고서 2번 출구로 나와서 그래서 이제 보다가 어쨌든 버스까지 다 연계를 다 해줘요. 그래서 이 버스 시간까지 다 해주는구나 하고 제가 좀 놀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도봉 6번이 곧 도착한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간을 지체할 경우가 있다면 도착 정보를 봐서 다음 버스가 언제 오는지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여튼 버스 도착 정보도 연계해서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쭉 올려봐요. 올려보면 이렇게 도봉노인복지관에서 걷기 3분밖에 안 되네, 2분밖에 안 되네요. 자, 여기를 그래도 한번 터치를 해볼게요. 이렇게 터치를 하면 이렇게 지도가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가깝긴 한데 버스 정류장에서 이쪽으로 뒤로 가가지고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좀 복잡한 길이라면 또 얘를 터치해서 내 위치를 켜고 걸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 자기 위치 켜고 걸어가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정말 잘 활용하는 게 이 알람 정보 이용이에요. 근데 이제 알람 정보를 제가 이제 언젠가는 이렇게 전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여자인데 막 밖을 자꾸 내다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운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지금 졸려 죽겠는데 지나갈까봐 그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로 알려주기도 약간 그렇게 해서 이제 알려주지 못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가고 다른 일을 하면서도 전철역을 지나치지가 않아요. 그런데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위치 정보 켜고 걸면 되고요. 알람 설정을 하고 나서 주의해야 될 점은 배터리를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배터리가 없으면 맘 놓고 가는데 저기 뭐 어디 종점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배터리 양이 충분한지 확인하고, 이제 어떤 때는 제가 급해가지고 제 경험담을 여기 쓴 거예요. 급해가지고 이제 양쪽에 탈 수 있는데 반대쪽으로 탔어요. 그래서 생전에 얘가 안내를 안 해주는 거예요. 보니까 반대 방향을 탔어요. 얘가 내 위치를 못 찾아서 안내를 못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9호선 급행을 제가 탄 경우가 있었는데, 저기 영등포 50% 센터가 급행 그 9호선인데 완행 쓰는 승차역이에요. 그러니까 급행이면 다음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완행을 타고 와야 돼요. 그래서 급행인 경우에는, 완행역인 경우에는 많이 주의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제 경험, 실수담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람 켜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직접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습을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우리 집에서 올 때, 여기까지 올 때도 한 40분 이렇게 오는데 앉아서 왔어요. 앉아서 딴짓 다 하고 막 이러면서 와도 하나도 걱정이 없고, 이렇게 버스 타고 와도 버스도 한정거장천에서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 하고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음 정류장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필요하면 물어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알람 켜고 실습해보기 숙제입니다. 저는 정말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저는 길치였어요. 정말 길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전국 어디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이 약간 빠르게 한 경향이 있었는데, 그렇더라도 다시 한번 정지하고 다시 본다든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돌려서 본다든지 하면 막 이게 좀 쉽게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부탁을 해서 제가 이제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길찾기라든가 뭐 이런 키네마스터 편집이라든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거 활용법을 많이 제가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연결을 하도록 할 테니까 이거로 계속 봐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제 계정에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열심히 배우셔서 정말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